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노트북은 짜잔! MSI의 새로운 라인업 서밋 시리즈의 B15 모델입니다. 드디어 MSI 용문이가 사라진 노트북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MSI에서 출시된 울트라북, 크리에이터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할 거 없이 죄다 가운데 용문이를 박아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진짜 별로였는데 이번 상판 디자인은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과거 MSI는 게이밍 노트북을 주로 출시했었는데 서밋 시리즈는 비즈니스 노트북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서 디자인도 얌전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을 먼저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i7 1165G7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인텔의 28W짜리 11세대 i7 모델이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텔 CPU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스펙 시트를 가볍게 훑어보면 포트 구성, 디스플레이 세격, SSD와 램 확장 슬롯 등의 모든 구성이 흠잡을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초기 물량이 완판돼서 예약 구매 가격이 약간 올랐다고 하네요. 서밋 시리즈는 외장 그래픽이 장착된 E 모델과 내장 그래픽만 있는 B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인 서밋 B15에서 볼 수 있듯이 얘는 내장 그래픽만 있는 15인치 제품인 거죠. 국산 15인치 노트북 중에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괜찮은 제품을 구하려면 가격이 비싼 LG 그램이나 삼성 갤럭시북 라인을 봐야 되는데요. 걔네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저렴한 15인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B15 모델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SI에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던 용용이 로고가 없어지고 MSI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로고가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예뻐 보이실 텐데 실제로 보면 어두운 알루미늄 마감에 핑크 골드 색상으로 미니멀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더 고급져 보여요. 얘는 진짜 카페 들고 가면 와, 저 노트북 쪽 간지가 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판에 지문이 좀 잘 묻긴 해요. 핑크 골드 부분에도 손자국이 많이 나서 좀만 신경 안 쓰면 노트북의 미모가 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 분들은 항시 상판을 잘 닦을 수 있는 융으로 된 안경 덮개를 갖고 다니셔야겠습니다. 하단 베젤이 얇지는 않은데 여기에 가로로 요철을 넣어서 한눈에 보았을 때 베젤이 전체적으로 얇아 보이는 꼼수를 썼습니다. 올해 MSI 디자이너가 작정하고 디자인을 뽑으셨나봐요. 무게는 1.6kg으로 요즘 트렌드로는 좀 무겁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15인치 비즈니스 노트북은 일반 울트라북보다는 확장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충전기는 약 280g 정도 됩니다. 포트 구성을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썬더볼트 포트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노트북은 최신 썬더볼트 4 규격의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도 되는 기능성 만땅인 제품이네요. 기본적으로 포트가 매우 좋은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면 대체로 장착해주는 도난 방지용 탱신턱 락과 유선 램 포트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SD 슬롯보다는 SD 카드 슬롯을 달아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판은 모두 알루미늄 재질이라 견고한 느낌이지만 아무래도 재질 특성상 긁힘이나 찍힘에는 약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SI가 예전부터 힌지 부분이 금방 망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힌지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아유 괜찮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솔직히 오래 써봐야 하는 부분이라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트북을 열 때 양옆 부분이 아니라 정중앙을 잡고 열면 특별히 고장날 일은 없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밋 B15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노트북답지 않게 힌지 사이에 살짝 허박한 기분이 드는 통풍 그릴이 있습니다. 하판에도 통풍을 위한 타공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온도 조절은 잘 되겠지만 먼지가 많이 낄 것 같네요. 하판 개봉은 쉬운 편이라 조금만 주의한다면 직접 먼지 제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MSI 노트북들은 하판에 노트북을 의미로 개봉할 수 없도록 봉인실이 붙어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봉인실이 파손돼 있으면 무상수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무상수리 기간에는 가능한 먼지 제거도 AS 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내부 구조는 저전력 내장 그래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히트 파이프와 쿨링팬이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무거웠나봐요. 이 시리즈가 크리에이터용인 프레스티지 시리즈의 설계를 빌려온 것이라서 저전력 노트북 중에서 쿨링 설계는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 슬롯 2개 모두 탈착 가능하고 M.2 SSD 슬롯도 2개라서 확장성은 좋은데 SSD 슬롯 2개 모두 다 PCIe라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서 SATA 방식의 M.2 SSD는 인식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업그레이드 하실 때 주의해주세요. 서밋 B15의 키보드 타건감은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어요. 키캡을 누르기 위해 필요한 힘에 비해 스트로크 깊이가 좀 얕아서 타자를 칠 때 손가락이 튕겨
숨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타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미묘한 느낌이라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배열도 조금 헉 했던 것이 펑션키 위치인데요. 보통 왼쪽 컨트롤 키를 조금 줄이고 펑션키를 넣었는데 왜 한자키 옆에 꾸겨 넣은 것인지, 그리고 펑션키 왼쪽에 백슬래시 버튼이 왜 하나가 더 있는 것인지, 이거 뭐 개발자분들이 쓰시기엔 이 위치가 편해서 그런 것인가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키 간격이 넓은 대신 넘버 패드가 없는데 전 가끔 넘버 패드를 써서 그런지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트랙패드는 LG 그램이나 삼성 갤럭시 북보다는 좋았고 맥북 프로나 델 XPS보단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건 지문 인식 센서예요. 보통 이 지문 인식 센서는 빠른 부팅을 위해 주로 쓰는데 전원 버튼에 올라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최근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노트북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명한 NTSC 72%에 최대 밝기 300니트인 저반사 디스플레이를 보니 영혼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달까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편집하기 좋은 패널인데 왜 때문에 SD카드 슬롯을 안 넣어준 것인지. 웹캠 품질은 일반적인 720p 해상도입니다. 내장 마이크 품질도 그럭저럭 평범한 수준이고요. 개서장은 요즘 좋은 노트북도 웹캠 품질이 다 720p인 것에 대해 투덜거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화상회의할 때 얼굴 잡티가 다 보이는 고화질이 오히려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은 없고 사운드 품질은 평균 이하입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이라 그런지 일반적인 사람 음성의 음역대만 비정상적으로 볼륨이 크고 나머지 음역대는 조금 먹먹하게 들려요. 나이미 컨트롤 센터에서 고음을 조금 줄이고 저음을 높이면 먹먹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대신 대화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MSI B15는 인텔의 11세대 28W i7 CPU가 장착된 모델이기 때문에 문서나 사진 편집, 인터넷 서핑 정도는 쌩쌩 잘 돌아갑니다. 근데 워낙 요즘 CPU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 성능은 깔고 들어가서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최근에 나온 인텔의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는 그래픽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덕분에 과거 내장 그래픽 울트라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얘가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버워치,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중저사양 게임은 무난히 중하 그래픽 옵션 정도로 쾌적하게 구동 가능하고요. 1080p 해상도 동영상 편집은 제법 쾌적하지만 4K 영상이나 이펙트를 많이 사용하면 좀 버거운 수준이고 오토캐드와 같은 2D 도면 작업은 무난하나 스케치업이나 V-Ray 같은 3D 그래픽 편집 툴이나 렌더러는 버거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용인 프레스티지 시리즈의 쿨링 설계를 가져온 것이라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의 28W 권장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게 측정된 편입니다. 같은 CPU를 사용한 노트북이라고 해도 28W 전력을 감당할 수 없는 쿨링 설계라면 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뛰어난 쿨링 설계 덕에 CPU를 100% 활용하는 작업을 장시간 구동해도 키보드 부위는 전혀 뜨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도 30도가 넘는 부분도 거의 없더라고요. 팬 소음은 최고 성능 모드일 때 48dB 정도로 조금 시끄럽지만 밸런스 성능 모드로 두고 사용하면 40dB 정도로 일반적인 울트라북 평균 소음 수준입니다. 어차피 밸런스 모드일 때도 전격 소멸 전력인 28W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고 성능 모드로 쓰실 일은 많이 없어서 실사용할 때 시끄럽다고 생각되진 않으실 거예요. MSI 서밋 B15는 다양한 성능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지속 시간이 차이가 좀 나요. 노트북에 크게 부하를 걸지 않은 작업 위주로 일반적인 사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밸런스 성능 모드에서는 약 6시간, 슈퍼 배터리 모드에서는 9시간 조금 넘게 버텨졌고요. CPU에 지속적인 부하가 걸리는 PC마크 8 배터리 테스트를 밸런스 모드로 구동했을 때는 4시간 20분 정도 버텼습니다. 다만 슈퍼 배터리 모드로 구동할 경우 CPU 성능을 100%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살짝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거 못 참죠? 어지간하면 밸런스 모드로 쓰세요. 기본 충전기는 너무 귀엽고 작은데 AC 케이블 길이 실화냐? 아니 무시 인심이 이 정도였습니까? 이건 좀 너무 짧잖아요. 이게 너무 거슬리는 분은 AC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충전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USB-C PD 충전기를 쓰셔도 돼요. 제가 65W짜리 PD 충전기를 끼워놓고 써봤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요. MSI 서밋 B15는 여러모로 가격 대비 좋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는 아직 라이젠 르누아를 압도하기
만들기 어렵다 뿐이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향상돼서 제법 쓸만하더라고요. 게다가 쿨링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더 CPU의 능력치를 잘 뽑아먹어 준달까요? 특히 MSI가 못생긴 용룡이 로고를 포기한 덕에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100만원 언저리의 금액으로 15인치인데 디스플레이도 꽤 쓸만하고 모양새도 그럴싸한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분이 있으시다면 딱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